자, 지금 시간이 2022년 1월 31일 월요일 오후 9시 27분입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인데 설 연휴라서 휴장이죠. 그래서 코스피 지수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측 화면은 코스피 지수고 우측 화면은 코스피 200 지수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살펴볼 부분은 2002년 4월 월봉이에요. 2002년 4월 월봉. 여기가 고점이죠. 그래서 고점을 찍고, 예, 이렇게 한번 내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랐다가, 예, 이렇게 올랐죠. 그리고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고요. 똑같이 코스피 200 지수도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오르고 다시 조정을 했다가 오르고 옆으로 갔다가 올라간 케이스예요.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2002년 4월의 월봉입니다. 요 고점을 표시를 해놨으니까, 예, 잘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2002년 4월의 고점 한 946 정도 되고, 예, 코스피 200 지수는 한 118 정도 되는 수치입니다. 이제 시간을 흘러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말에 고점을 찍고 지수가 이렇게 폭락했어요. 그렇죠? 근데 폭락한 저점이 2002년 4월 월봉의 고점 아래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온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고점을 찍고 조정을 하면 전고점까지 가는 게 일단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일단 정의를 하는 거예요. 자, 이때 상승하고 횡보하고 다시 상승했죠. 그래서 신고점을 다시 찍었어요. 그리고 신고점에서 다시 저점을 찍을 때는 전고점을 찍은 거죠. 전고점이 워낙 높기 때문에, 예, 전고점까지 가는 게 큰 무리수는 아닌 거죠. 예, 전고점이 워낙 높았어요. 똑같이 조정을 하는데, 예, 보시면, 예, 전고점 찍고 오르고 횡보하고 다시 신고점을 찍었어요. 신고점을 찍고 여기서 내려올 때 전고점을 찍었는데, 사실 전고점이 뭐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여기서 이만큼인데. 그러니까 금세 도달한 거죠. 자, 시간이 흘러 다시 상승장이 왔는데, 여기는 뭐 방향성이 전혀 없는 장이라 일단 무시를 하고요. 예, 여기서부터 상승했다고 치고 이렇게 올라갔어요. 근데 이 상승은 중간에 뭔가 횡보 구간이 없이 그냥 올라갔어요. 이런 경우는 내려갈 때도 그냥 다이렉트로 내려가는 거죠. 자, 내려갈 때도 다이렉트로, 그렇죠? 올라갈 때 조정을 받은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찍고 빠진 거죠. 자, 보시면 전고점이 이 2230선이잖아요. 2230선인데 거길 찍었어요. 신고점을 찍고 전고점까지는 내려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시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신고점을 다시 찍었죠. 자, 내려가는데 전고점 찍었죠. 그렇죠? 전고점을 찍었습니다. 2600 초반에 있는 전고점까지 이미 내려왔어요. 코스피는. 그런데 코스피 200은 어떠냐? 신고점을 찍고 신고점에서 내려오는데 안 찍었죠. 안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거의 20년 넘는 기간 동안 오류가 없었단 말이에요. 예, 오류가 없습니다. 지금 한 번도 오류가 없이 전고점은 다 찍었어요. 코스피 200 지수도 오류가 없어요. 다 찍었어요.
심지어 2008년 하락 때도 정확하게 찍었습니다. 그 얘기는 코스피가 찍으면 코스피 200 지수도 찍는 거죠. 자, 코스피 지수의 2018년 1월 고가가 2607.10입니다. 여기를 찍었죠. 1월달 저가가 2591.54이니까 도달했어요. 그리고 2017년 11월의 고가가 339.59예요. 2018년 1월의 고가는 339.27입니다. 그러니까 고가의 위치가 달라요. 339.59. 그러면 이 구조가 완성이 되려면 코스피 200 지수도 339.59를 찍어야 돼요. 그런데 339.59를 찍는 건 1월에는 불가능해요. 왜냐면 1월 달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러면 2월 달 이후에 339.59가 온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 얘기는 1월 달에 저가가 붕괴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1월 달에 저가가 붕괴되면 제가 보기엔 339.59에서 하락이 멈출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정고점을 찍고 상승한 경우는 2008년도밖에 없어요. 2008년도 외에는 정고점에서 반등하는 게 아니라 정고점 밑에서 한동안 머물죠. 보시면 잘 보세요. 2007년도, 8년도의 고점을 붕괴한 뒤로 굉장히 오랫동안 횡보 구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2018년에 하락할 때 2011년 고점을 붕괴한 뒤로도 한동안 머물렀어요. 오히려 전고점이 저항이 되는 거죠. 보시면 전고점이 저항이 돼서 상승을 막는 흐름을 잘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게 10년도죠. 2010년도에 잠깐만요. 2011년도. 2011년도에 고점을 찍고 나서 내린 후로도 2007년도의 고점 아래에서 한동안 머무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똑같은 상황이 2018년 고점을 찍고 내려가는 상황에서도 벌어집니다. 그 얘기는 2607이라는 수치가 어쩌면 한동안 고점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구조로 보면 코스피 200 지수는 339를 찍어야 되는 이슈가 발생한 거고요. 339를 찍는다라는 것 자체는 1월 달에 저가를 깨는 행위와 연결이 돼 있다. 1월 달에 저가를 2월 달에 깨든 3월 달에 깨든 어쨌든 붕괴하게 되면 저점이 붕괴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면 339에서 조정이 멈출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없다예요.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는 상황이 발생하면 앞으로 339 라인이 지지가 아닌 저항으로 작용해서 한동안 이 가격 위로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제가 지금까지 20년 가까운 데이터를 봤을 때 예상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2월 달이든 3월 달이든 339 아래로 내려가는, 그러니까 1월 달에 저가를 깨고 내려가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아마 생각보다는 큰 폭의 조정이 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내렸는데 347을 깨고 내려갔더니 339에서 반등하는 게 아니라 그 밑으로 상당 부분 하락한 뒤에 오히려 반등이 오면 339 라인에서 막히는 그런 현상이 한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하락은 아마 멈춘다면 4월 정도는 가야 멈출 가능성이 있고요. 그 전에는 어쨌든 하락에 대한 압박이 계속 지속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1월 달에 339를 아예 찍고 올랐다면 오히려 반등의 여지에 대한 그런 기회를 열어
놓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매수 전략을 가져가실 거면, 예, 지난달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선에서만 매수 전략을 고려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지난달 저가를 붕괴하는 상황이 오면 최소한 코스피 200 지수는 339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을 염두에 두신 대응 전략을 고민해 보셔야 되고요. 반대로 본인이 곧버스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339까지의 하락을 일단 염두에 두고 청산 여부를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위치에서 곧버스를 매수할 거냐? 라는 질문에는 저는 답변할 수 없어요. 예, 이 위치는 기회도 존재하지만 위기도 존재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공격적으로 매수 전략을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뜻 동의하기 어려우니까요. 다만 이제 보유자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더 노려볼 만한 여지는 남겨져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동영상을 만들어서 공유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거래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